안녕하세요. 예, 이데일론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이제 구정 연휴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집 방송인데요. 연휴가 길잖아요. 연휴가 긴데 우리가 이제 연휴 이후에 또 핵심적인 저는 이제 그 좋은 패를 잡고 있어야 올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이데일리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패를 잡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상승률이 전 세계 상위권에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거의 꼴찌였어요, 거의. 예, 거의 꼴찌였는데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적인 지금 혼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뭐 지금 뭐 탄핵 국면이라든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분명히 상반기 안에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근데 이제 어떤 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 및 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신공의 38강땡 여러분들 38강땡은 사실은 그 화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이거를 만든 거는 도박을 하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8광땡이라는 거는 그 도박에서 가장 높은 패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커 서양에 보면 포커가 있잖아요. 포커에 보면은 가장 높은 게 로열 스트리트 플래시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서 좋은 패, 높은 패, 그걸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굉장히 성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은 억소리 나게 벌 수 있다. 예, 제목을 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4년 하락 부분을 올해 상당 부분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하반기의 최고점이 2890인가요? 거의 2900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최고치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빠져서 2400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5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달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락 부분은 올해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할 거예요. 작년에 하락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타면서 시장에서 좀 테마성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몇몇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롱 포지션으로 가는 종목들, 특히 이제 주도주성 종목들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의 개인들이 재미를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미를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보려면 개별주, 테마주, 중성주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너무 잘 안 움직였어요. 음?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악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빠지고 근데 올해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도 이제 화요일 날 마켓 위너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죠. 이제 트럼프 이제 이번 주에 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우리가 트럼프의 입을 주목을 해야 돼. 왜냐면 트럼프가 미는 정책들, 트럼프가 푸시하는 것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테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 트럼프는 과거에도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이미 했는데, 벌써 이제 뭐 관세 얘기, 그 다음 뭐 이제 AI에 대한 투자, 그 다음 이제 전력 투자도 굉장히 크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게 정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테마가 붙을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테마에 대한 부분의 순환이 확실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테마의 희소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개 얘기했는데 억소리 나게 올해 좀 벌어보자.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알테오젠이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죠. 지금도 아마 1위일 겁니다. 과거에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시총 코스닥에서 1위, 2위를 차지했던 그런 기업이죠. 근데 작년부터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알테오젠이 한 1000%까지 올라가면서 시총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야,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알테오젠, 물론 이제 코스닥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있지만, 알테오젠이 왜 1000%까지 저기 올라가냐. 자, 여기 제목이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피하 주사를 정맥 주사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주사,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이게 TV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배에다 꽂잖아요, 이게. 그거 본인 스스로 꽂잖아요. 그럼 정맥 주사는 뭐예요? 정맥이라는 건 이런 데 이제 저 핏줄 있잖아요, 혈관. 거기다 이제 주사를 넣는데 이거 잘못 놓으면 이거 되게 아파요. 그리고 저 혈관은 이거 잘 안 잡히거나 이 잘못 놓다 보면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 못 넣어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도 해야 되고 되게 불편해요. 그죠? 그리고 또 아픕니다, 또, 결정적으로. 근데 피하 주사는 지방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찔러도 되잖아요. 그거를 전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네?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물론 이제 지금 면역 항체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도 하고는 있지만, 그거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피하 주사를 정맥 주사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테오젠하고 미국의 할로젠사가 갖고 있는데, 이게 확장성이 사실은 알테오젠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랙코스트 그 신약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사제 형태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경구용으로 그냥 먹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록코스트 신약들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싹센다 아실 거예요. 위고비. 예. 노보노디스크에 나오는 그 돌풍을 일으켜줘. 그것도 주사제예요. 주사제. 주사제예요. 이 주사제는 사실 되게 불편해요. 응? 불편한데 어쨌든 피하 주사는 더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한데 이게 확장성이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정맥 주사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정맥 주사제. 뭐 특히 이제 항암제라든지 명형 항암제라든지 폐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사제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걸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하고 아까 미국의 그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정맥 주사 맞는 게 되게 불편하니까 피하 주사를 좀 바꿔서 이 주사제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알테오젠한테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로젠한테 로열티를 주고. 로열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이미 사실 기술 수익권이 많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방금 얘기했듯이 블록부스터 신약 그 기업들이 이 회사한테 뭐 로열티도 줘야 되지만은 앞으로 블록부스터 이 신약이 정맥 주사 형태로 되는 거를 피하로 바꿔야 보험 수가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빅파마주들을. 그래서 이 기술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또.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만큼 더 확장성이 더 높은 거야. 기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1000%를 가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기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기술 가지고도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지금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권을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권에서 희귀한 아주 희소성이 높은, 예?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알테오젠처럼 올해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죠. 예? 그런 기업들을 더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기업을 찾는데 또 귀신입니다. 어? 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이제 바이오에서 또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개방송 오시거나 저한테 오시면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미반도체. 많이 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아,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저거 하니까 물 한 잔만 좀 먹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대장이죠. 지금 이달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HBM. HBM이 뭐냐?
이게, 이걸 간단히 여러분들 이제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반도체 칩이 있어요. 일반 메모리 칩 있고, GPU 있고, CPU 있고, 많이 있어요. 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HBM 수요가 요즘 많이 는다.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HBM을 이미 만들어서, 그걸 시중에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활성화가 안 됐어. 예? 인공지능 활성화된 거는 결국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지금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거기서 시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입자가 막 수억 명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체 칩 수요가 고성능 반도체를 요하는 거야. 왜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메모리하고 CPU하고 이게 처리하는 속도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고성능 칩을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연산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구동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이제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깨 부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를 붙여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구동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HBM까지 이제 탑재를 하고 이렇게 때려 보니까 연산이 엄청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데이터를 엄청나게 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데이터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웬만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칩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요즘 이제 HBM 수요가 늘어. 근데 HBM 뭐냐? 여러분 반도체 칩을 층층이 쌓는 거야. 이렇게 고충처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충처럼 쌓으면 거기에다 이제 본드 발라가지고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은 여러분들 손톱보다 더 작습니다. 예? 이단 말이에요. 이게 칩을 쌓을수록 더 이제 그 불량률이 높아져요. 예? 싸면 쌀수록 높아지는, 쳐서 칩을 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본딩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게 배선도 들어가야 돼. 이게 손톱만한 거기에 수천 개의 가닥에 이거 배선이 들어가야 돼. 그런 본딩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TC 본딩이라고 해요. 근데 TC 본딩 하는 업체가 국내에서 없어. 예? 없어요. 특히나 HBM 쪽에 이제. 그래서 핵심적인 TC 본딩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첨포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다 해야 돼. 그냥 야 이거 뭐 어디 거래한대, 뭐 무슨 장비고 납품한대,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응? 핵심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알면 아 이거 많이 가겠구나, 아 이거 좋은 패구나, 아 이거 38강대 패구나, 그걸 직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를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봐야 되냐? 반도체는 여러분들 전공정 후공정 장비가 있어요. 예, 큰 그림에서 전공정, 옛날에는 전공정 쪽이 중요했어. 근데 지금은 후공정 쪽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칩을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칩을 만들면 칩을 작게 만드는 걸 이제 나노 단위로 잡잖아요. 인텔 다 아시잖아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인텔이 한때는 진짜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진짜 재앙으로 지금, 왜냐 삼성한테 도태된 거예요. 왜냐면 10나노, 7나노 이 미세 공정을 그거를 넘지를 못한 거야. 예? 넘었잖아요. 지금 삼성은 이제 TSMC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미세 공정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2나노까지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작게 만들수록 예, 수율이 더 올라가고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류도 더 많이 나오고 수율이 다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예? 근데 이 전공정 쪽은, 예?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작업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패키징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HBM처럼 칩을 층층이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본딩 작업이나 배선 작업을 하는 거, 그런 걸 패키징 작업이라고. 또 수율을 높이려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왜 반도체는 전류를 흘러가지고 전류를 끊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율이 많이 잡힐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후공정 작업, EDS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EDS, 테스트 작업이라든지 후공정 패키징 작업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거기에 선두주자가 한미반도체.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갔고, 또 한 가지 이제 방금 얘기했을 EDS 쪽에서 많이 간 거, EDS 쪽에서 많이 간 거, 예, YC라고 있어요. YC. 이것도 마찬가지로 HBM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삼성전자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지분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2대 주주가 된 거지.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 쪽에서 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야. 예? 거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EDS 장비를 만드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또 거래선이 삼성이고 대주주가 삼성인데 거기에 HBM 테스트 장비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YC가 작년에 1000%까지 가는 거야. 이런 기술력이 있는 것들. 예?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물론 다 좋은 패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높은 패를 여러분들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주반도체가 이제 작년에 1000%를 갔어요. 이달에도 제주반도체가 한번 튀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아마 추천한 전문가들도 이달에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제주반도체가 왜 갔냐? 여기 큰 밑에 제목이 붙여있죠. 저전력 반도체 설계예요. 자, 저전력 반도체가 왜 핵심이 되냐면, 자,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류를 통해서, 예? 전류를 끊었다 붙였다 해야 된가. 반도체가 뭐예요?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에요. 중간 물질.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것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속이잖아. 구리, 뭐, 동, 이런 건 전류 잘 흐르잖아요. 부도체는 뭐예요? 지금 이거 플라스틱, 종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종이, 뭐, 이런 거. 예, 이거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걸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 때 모래를 엄청난 몇천도 가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규소를 뽑아서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 아니, 그냥 전도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전류 잘 쓰는 구리나 이런 것들, 전류가 잘 통하잖아. 그걸로, 왜냐하면 전류를 통하게 했다가 끊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 웨이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전류가 어쨌든 흘러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칩 같은 경우 HBM의 수요가 많이 늘고 또 GPU라든지 엔비디아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성능 칩들이에요. 이제 고성능 칩들을 만들다 보니까 칩을 층층이 쌓고 하다 보니까 전류를 더 많이 흘려야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고성능이 되면 전류를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를 많이 흘려서 전류가 많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오류가 나거나 속된 말로 뻑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많이 요구를 한단 말이야. 전력 수요를 덜 먹는 반도체를 빅테크들이 요구를 해요. 빅테크들이. 근데 제주 반도체는 그런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일명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에서 저전력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주 반도체가 퀄컴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10%가 난 거야. 예? 그래서 앞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디자인 하우스 일명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을 이제 펠립스 업체라고 합니다. 펠립스 업체. 그런 쪽에서 이제 그 굉장히 시세들이 많이 분출될 수 있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AI를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챗GPT하고 인공지능 벌써 이제 첫 출시를 해서 이제 대박이 터졌잖아요. 애플도 이제 인공지능 하죠. 뭐 엔비디아도 뭐 당연히 하죠. 그다음 아마존도 하죠. 예? 테슬라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뭐 테슬라, 아마존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 전부 다 인공지능을 안 하는 회사들이 없고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투자를 하고 뭐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는데 또 한 가지 화두는 자체 칩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래요. 자체 칩. 자체 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애플이 있어요. 애플은 자체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고유한 AI 칩을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면 자기들만의 고유한 AI 칩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저 반도체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이 설계를 하는 거야.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든지 통신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얘네들은 로열티 받아 먹잖아요. 반도체를 만들질 않아요.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갖다 주는 거야. TSMC에다 넘겨주는 거야. 삼성전자라든지. 그러면 이 저전력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의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좋은 패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38강동 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주반도체도 1000% 이상의 시세를 냈는데 올해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주반도체가 이달에 좀 시세 탄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아까 YC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작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한번 이제 큰 뭐 시세들이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2차전, 포스코 그룹은 이제 포항제철이 이제 사실은, 포스코가 제철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포스코가 2차 전지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수년 전부터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하고 신사업 쪽에 뭐 수소라든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물류 자동화, 물류센터에 가면 자동화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 가시면 이제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수화물 처리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구축을 하는 DX가 구축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 구축을 하는데 이런 자동화를 이제는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당연하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 사람이 일일이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포스코 DX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1000%를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대기업의 그룹사에서 조금 뭐 사실 대기업의 영향도 이제 많이 받긴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자동화예요. 모든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자동화해야 되니까. 예? 물류부터 해서 또 이제 공장, 뭐 산업 이런 부분에서 자동화가 들어갈 수 있는 또 특히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이 이제 활용도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지만은 DX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세가 많이 났죠. 올해는 이제 지금 시세가 안 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대기업 그 그룹사들이 많잖아요. 그 그룹사 중에서 포스코 DX처럼 자동화를 집중적으로 아니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만약에 있다면 또 좋은 패가 되겠죠. 예? 그룹사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큰 시세를 냈다.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핵심 기술보다는, 작년에 이게 1000%가 난 종목인데, 이슈는 저거예요. 신사업이에요, 사실은. 신사업.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은 신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걸 속된 말로 좀 해먹는다 그러죠. 예. 그걸 명분으로 해서. 방금 얘기한 것들은 제가 이제 핵심 그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1000%를 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변경되면서 이제 신사업 진출하는 거야. 그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2차 전지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엄청 그 시세들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금양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 신소재 사업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1000%를 금양이 막 1000%를 넘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 이제 중소형 기업 중에서도 신사업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세를 낼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대주주가 변경됐는데 그 대주주 변경됐다고 해서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아요. 대주가 변경됐는데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 예, 피노라는 종목이에요. 피노가 이제 작년에 1000%를 냈어요. 피노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그 사업을 해요. 근데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이제 신사업으로 최대적 변경하면서 신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1000%를 해먹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력이 이제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사실은 이제 그 수주라든지 물량이 많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5G 쓰잖아요. 6G로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호황기를 누리는 거죠. 6G는 아마 조만간 아마 몇 년 안에 될 건데 아직까지는 5G를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제 저도 5G를 쓰고 있는데 5G나 옛날에 4G나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사실 6G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6G 넘어가면 이제 통신 장비에 호황기가 한번 오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마카디노에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통신도 들어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압박을 가하더라고 보니까 압박을 가하잖아요. 이번 주 보니까 러시아 쪽에 제재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날 의향은 있다고 하니까 푸틴도 지금.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만약에 푸틴을 만나고 트럼프가 그러면 통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복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 통신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제거는 전방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간다. 통신, 선로, 철도, 토목, 건설,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도로 뭐 다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들도 나중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대적 변경해서 첨부를 해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이제 작년 이후에 또 화두가 된 게 뭘까?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여러분들 화두가 된 게 아까 잠깐 얘기했죠. 비만 치료제. 예, 비만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WHO에서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저는 사실 뭐 질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얘기를 해요. 그 체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비만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식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 근데 어쨌든 비만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노보노디스크에 이제 싹센다 해고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 뭐 이제 내가 살이 많이 쪄서 살을 빼고 싶은데 가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의사가 처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사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하 지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경구 이제 먹는 약도 이제 나오겠죠. 예? 다이어트 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이어트 제하고는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의 작년부터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11112하고의 지금 기술 공동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그러니까 미국의 11112는 마운자를 지금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 데마크 기업이죠. 데마크 기업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11112도 작년에 미국에서 주가 시세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이 저점에서 2000%를 내면서 간 거예요. 예? 근데 국내에서는 11112하고 거의 독과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지금 뭐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비만 치료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대형 빅팜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국내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도 제 생각에는 비만 치료제에서도 이제 펩트론은 너무 시세가 크게 났고 중소형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분명히 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큰 빅팜하고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시킨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임상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임상을 만약에 해봤는데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야 되게 실험 효과가 되게 잘 나왔어. 그러면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좋은 패가 될 거예요. 좋은 패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바이오나 제약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라서 어떤 것들이 기술이 좋다는 거를 좀 많이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이제 그 상장되는 회사들이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제약주하고 바이오주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좋은 바이오 기업들을 좋은 패를 또 선점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분 정도 지났나요? 예, 30분 정도 지났는데, 자, 또 방금 이제 또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어, 잠깐, 홍보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데일리에서 런칭을 했거든요. 이데일리에서 런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 제 홈피에 오시면은, 예,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간식 클럽 가입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무료 회원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무료 회원을. 이제 무료 회원은 물론 이제 제가 좋은 패를 리딩을 해드리거나 뭐 문자를 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공개 방송이나 제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하면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방송만 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이제 좋은 패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리딩을 해드리죠. 문자를 쏴드리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이거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 오늘 들어갑시다. 그런 거를 이제 받으실 분들은 여기 상품 가입하기를 누르셔서 결제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이제 녹화 방송 남아 있고
유튜브도 남아있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은 방송들 보시고 잘 모르겠다. 내가 저 주도신공 얘기하는 것들이 올해 돈 벌 캐라는데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1666-2200번이에요. 이델리온 5시 반이 퇴근이기 때문에 5시 반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8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전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제가 얘기했듯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렇게 정말로 그 38광땡처럼 진짜 좋은 패를 들고 있으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실 분들 1666-2200번으로 전화하고 전화 문의하시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지. 그다음 이제 밴드. 예. 밴드는 제가 이제 뭐 전략 글이라든지 뭐 중요한 내용들 여기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오시면은 내용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써 글 많이 올려놨죠? 예. 그리고 뭐 일주일 전에도 올려놨어요. 제가 시황 올려놨잖아요, 이거. 자, 환율 1440원, 그때 이거 이하로 밀려 내려, 1480원까지 갔거든요? 환율을 왜 봐야 되냐면, 환율이 우리나라는 그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올라가면 사실 수출 기업은 좋은데, 그 거의 90% 이상은 원자재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자재 수입하면 그 달러로 결제하면, 그,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환율이 너무 높으면, 지금 사실 너무 높았거든요. 1480원, 1490원까지가 거의 갔거든요. 근데 40원 이하로 지금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140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오다가 조금 좀 환율이 반등한데 환율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그 얘기했어요. 일주일 전에. 환율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들 또 뭐 방송들도 올려놓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밴드 참여하셔가지고 꼭 참가하셔서 이거 보시면은 그래 오늘 어떤 것들 이제 돈 되겠구나 그런 것들 감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주식은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근데 내가 어떤 패를 들고 아까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 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주도신공이 얘기하는 대로 올해 돈을 벌 수 있는 캐가 있는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지 그 기회를 잡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기회는 있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돈 벌 기회인데 이게 앞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가냐 그러면 땡이에요. 땡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제목을. 올해는 억소리 나게 벌 수 있다고 그랬죠. 억소리 나게 벌 수 있어요. 올해 억소리 나게 벌 수 있다니까요. 억소리 나는 게 뭐예요? 한 매독은 벌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시드가 1억이 있는 분들은 1억, 2억 이렇게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회가 올해 상반기예요. 매독 벌 수 있는 기회가. 예? 그러니까 빨리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면 어쨌든 그리고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유튜브에서 보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종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까 어디까지 있죠? 셀리드. 이제 셀리드. 자, 셀리드가 작년에 1000%를 냈는데, 뭐, 사실 단순해요. 코로나가 우리가 작년에 한번 좀 재유행했어요. 코로나는 좀 해묵은 이슈죠. 왜냐면 이제 2020년도 이후에 한 2년 이상 코로나가 한창 이제 창궐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이제 2년이 아니라 이제 벌써 이제 한 4년 차잖아요. 이제 2년, 3년 동안 이제 그 창궐하다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주춤했죠. 근데 한 번씩 이게 재유행 바람이 불어요. 코로나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변이가 계속 출현해요. 돌연배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바이러스하고 또 이게 돌연 변이가 생겨서 분명히 다른 또 그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진화를 하는 거야. 예? 변이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 요즘은 뭐 코로나가 좀 그렇게 크게 확진자가 늘진 않지만은 작년에 또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돌연 변이가 또 나와서 또 확진자가 확 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평생 동안 이렇게 달고 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백신도 나와 있고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초창기처럼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셀리드가 코로나 백신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작년에 1000%를 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쪽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최고 기업은 이제 사실 이제 녹십자죠. 네. 제약사에서는. 그 백신은 사실은 그 난이도가 높은 그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는 그 제약사들은 백신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또 임상 단계도 좀 많이 거쳐야 되고 근데 이제 셀리드는 어쨌든 이제 백신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붙었는데 코로나 백신은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죠. 매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만큼의 2년 전, 3년 전보다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수요나 매출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전혀 뭐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터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국산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나중에는 좋은 시세들이 날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사실은 좀 질병 이슈하고 좀 밀접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도 이제 우리가 감염병 이슈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병 이슈들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이제 이런 백신 관련주, 특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온다면 백신이나 치료제에서 또 굉장히 또 큰 시세를 아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코로나가 다시 우리가 몇 년 전에 창궐한 것처럼 그렇게 대폭적인 확진자가 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또 단전 반도체로 넘어갔는데 테크잉이 있어요. 테크잉이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1000%를 냈어요. 자, 테크인은 여기 이제 제목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러 테스트 장비를 상용을 했어요. 핸들러 테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HBM에 들어가는 핸들러 테스트 장비를 상용화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HBM 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특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1000%를 갔는데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핵심은 EDS하고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EDS는 테스트 장비 쪽. 응? 테스트 장비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인공지능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계속 팽창하다 보면 HBM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GPU나 엔비디아 GPU 말고도 사실 AMD, 미국의 AMD에 사실 칩이 있어요. AMD GPU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하고 성능이 못지 않은데 이게 그 프로그램상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을 한 거죠, 사실은. 거의 지금은 독과점인데 아마 엔비디아의 그 장악력도 나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HBM은 지금 이제 기술 격차가 이제 SK가 많이 앞서가 나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SK보다 좀 뒤처져 있는데, 어쨌든 HBM을 넘길 만한 수요, 그러니까 다른 HBM을 넘길 만한 기술 아니면 수요처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앞으로 이제 더 확장시키고 하려 그러면 결국은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HBM을 대체할 만한 칩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뭐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 요즘에 조금 화두가 된 게 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황이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HBM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핸들링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테크윙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용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후에 1000%를 넘게 엄청난 시세를 폭발시켰습니다. 엄청난 시세를. 아,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 이후에 테크윙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달에 보면 테크윙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자,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예,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좋은 패 몇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고, 좋은 패를 몇 종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테마가 뭐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마가 상반기에 엄청나게 시세를 났어요. 왜? 방금 얘기했듯이 HBM이라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장 때문에 그렇지만은 HBM 수요 증가 때문에.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구동을 시키려면 쉽게 말하면 고성능 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리 칩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삼성이 사실은 삼성이 HBM을 안 했던 게 아니라 10년 전에 했는데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했었어요. 똑같이 했는데 삼성은 중간에 포기를 했어. 왜? 삼성은 딱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있었어. 지금도 인공지능이 있지만은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인공지능은 지금 챗GPT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영상 편집도 해줘. 그러면 영상 편집 다 해줘요. 자기가 영상 다 찾아가지고 지가 편집도 해요. 지금은. 그죠? 지금 챗GPT가 그 정도 수준인데 10년 전에는 어? 야, 진이 TV 틀어줘. 예?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뭐 진이야 TV 틀어줘. 아, 야, 뭐 저금 켜줘.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편집해줘. 뭐 찾아줘 하면 쫙 다 찾아주고. 그죠? 몇 초 만에 다 찾아주고 그러잖아. 편집도 그냥 순식간에 해주고. 뭐 영상 찾아줘 하면 다 찾아주고. 근데 10년 전에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뭘 이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뭐 켜줘 그 정도 수준밖에 인공지능이. 그다음 번역기도 있었는데 번역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번역은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그 수십 개 국어를 다 해주잖아요. 근데 몇 개 국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 그 학습 능력이 많이 딸리고 그다음 그 안에 고성능 칩이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이 개발이 안 됐는데 그걸 엔비디아가 GPU를 꽂아가지고 그걸 깨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거기다 또 HBM까지 꽂았는데 삼성이 돈이 안 될 거라고 그때 포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포기를 안 했어요. 10년 전에. 포기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데 돈이 안 됐죠. 그때 돈이 안 됐는데 그냥 개발해 놓은 거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챗GPT가 터지면서 HBM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냥 제대로 물 만난 거죠. 삼성은 하다가 그냥 이거 돈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고. 그래서 HBM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핵심은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10분 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해 드릴게요. 패키징이라든지 후공정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고 자 바이오 테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알테오젠을 제가 얘기했는데 알테오젠처럼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 뭐 신약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예? 기술 이전 그런 기술 이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예? 1000%더 나요. 근데 바이오 업체들은 사실은 다 신약을 개발하고 뭔가를 개발을 해요. 근데 그 바이오 업체들이 다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는 실제 신약 개발을 하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채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데 실제 이제 국내 뭐 제약사 중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신약도 개발을 했고 SK라든지 대기업들은 뭐 유한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충분히 만들어내고 신약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야 돼요. 많이 팔릴 수 있는. 근데 바이오 업체들은 신약 개발보다는 기술 이전이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약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거야. 근데 그 기술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높아져. 그럼 그걸 가지고 기술 이전. 그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업체들은 한 80% 정도는 플랫폼 기술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선회됐어요.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 이전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다음 이제 정치 테마는 좀 부침이 심한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저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어 이제 벌써 이제 사실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재명 관련 테마가 막 붙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았는데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여야 쪽에서 뭐 지지율이 팍 높.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투기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는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데 저도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뭐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테마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대선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일정 부분 적은 비중이라도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5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야 되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큰 이벤트거든요. 거기서 정치 관련주들이 1000%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적게 내면 500% 내고 최소한 수백 프로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정치 관련주들도 이제 순환이 한번 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요. 나중에 공개 방송 또 열 때 뭐 정치 테마들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트럼프.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마케지너 화요일 저녁 10시 방송에서 이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관련주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정책들,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말들, 거기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테마들, 아니면 정책 관련주들 푸시하는 것들, 트럼프가 강하게 미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세가 당연히 날 텐데, 그걸 안 하면 바보죠. 예? 주식하는 사람들이 물론 실적이나 저평가 종목, 물론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로 좋은 패로 폭발적인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2기가 출범했는데 거기에 관련 테마주들이 시세가 안 날 리가 없죠.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뭐 방송이라든지 여기 얘기하고 또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또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자세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세 종목 정도를 지금 좋은 패를 선정을 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예요. 이거 아마 전문가들이 뭐 이번 주나 뭐 한 몇 주 전에 추천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 이제 지금 이거 실시간 생방인데, 이거를 방송팀에 일주일 전에 대본을 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일전에 줬는데 이번 주 퀄리타스 반도체가 40% 넘게 터져버렸어요. 며칠 전에는 거의 장중에 거의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세가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조금은 지금 사실 매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용을. 퀄리타스 반도체는 무슨 회사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서 아까 제주 반도체처럼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야.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인터커넥터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요. 기술력이 높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반도체 생산 기업 중에서 전 세계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1위에요. 근데 파운드절이 1위가 어디예요? TSMC예요. 대만의 TSMC예요. 그러면 양대 산맥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에서 1위, 가장 1위가 어디예요? TSMC, 삼성전자. 예? 근데 TSMC의 디자인,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얘들이 들어갔단 말이야. 파트너란 말이야. TSMC하고 파트너를 할 정도면 기술이 웬만해가지고는 뚫지를 못해요. 국내 기업은 없어요. 그만큼 퀄리타스 반도체가 디자인하면서 반도체 설계 펠립스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인공지능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인터커넥트 이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지금 얘기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듯이 삼성.
삼성, 예, 지금 5난에서 2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IP 설계를 해. 예? 그 다음 TSMC 마찬가지야. 예? TSMC 파트너야. 그 다음 인텔의 파트너야. 예? 퀄리타스가. 그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으면 삼성이나 TSMC 쪽에 예, 반도체 설계 이 디자인 하우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적용을 해서 지금 침내 표준 기종에 적용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퀄리타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좀 시세가 터졌고 올해 이달에도 지금 시세가 터졌는데 이걸 제가 일주일 전에 넘겼는데 이번 주에 그냥 너무 터져버려가지고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방송 빨리 했으면은 이번 주에 한 40% 50% 올라갔는데 자 이게 이거 퀄리탄스에 보면 김두호 김광천 이제 등기임원 이게 지분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기는데 조금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자 그다음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TDS 팜이라고 있어요. TDS 팜. 자 TDS 팜은 우리가 이제 패치가 있어요. 패치.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불량 일체형이고, 패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매출이 좀 괜찮게 떠요. 예.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예요. TDS 팜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키슨 치료용 패치를 만드는 거나, 비만성 통증 패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파스 붙이는 이런 것보다 예, 우리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파킨슨 치료용 이제 경피 흡수 제제 패치를 만들고 그다음 비만성 통증에 대한 패치를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상당히 예, 시장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야 되고 실제로 제약세에 들어가는 예, 패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TDS 팜이. 자, 이제 지분 관계를 보면 이제 뭐 김철준, 예, 이분이 이제 대표금 최대 주주고 45% 이제 그다음 자기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자사주겠죠. 예.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여러분들 예탁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에서 작년에 지분을 좀 더 늘렸습니다. TDS 팜을. 자, 이런 부분 수상한 부분이에요. 지분을 늘리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예, 그럼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실적도 나와.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그 패치 부분에서 파킨슨 치료 패치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장성이 좋다. 비만성 통증 패치용도 같은 것도. 자, 그래서 말을 좀 빨리 빨리 넘겨야 돼서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패를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뭐 이제 맥을 잡아주죠. 반도체에서 내가 좋은 패를 잡고 있으면 올해 돈 많이 벌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바이오에서 좋은 패를 잡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다음 트럼프 관련해서 또 좋은 패를 잡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제 종목이 많으니까 이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막 담다 막 그러면 이제 종목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패를 정말 한 두세 개 테마나 섹터에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두세 개 골라가지고 그걸 담아놓고, 또 한 두세 개 담아놓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 정말로, 38강땡이 될 만한 좋은 패다. 그럼 이제 그때 더 배팅을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가져가서 그게 만약에 500% 갔다, 1000% 갔다. 그러면 억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근데 또 장중에 단타도 쳐. 그러면 이제 종목이 20개, 30개, 40개 쌓이잖아. 근데 또 돈은 없어. 그러면 이제 계좌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억소리 나게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38강땡 기법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패 중에서도 정말로 높은 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예, 핵심적으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들을 이제 세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딱 세팅을 하면 이제 두 개, 세 개를 선정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시기에 이거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두세 종목 딱 선정을 해서 지금 비중이 뭐 예를 들어 한 3%밖에 없는데 나 10% 20%더 늘리고 싶다. 그럼 그때 탁 늘려가지고 만약에 그게 수백 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소리 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단타 백날 쳐봐야, 물론 단타를 안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타 백날 쳐봐야 계좌가 막 엄청 막 그렇게 억소리 나지 않아요. 그냥 단기 매매는 심심풀이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당기면 매를 하긴 할 거예요. 장중에 하긴 하는데, 그건 심심풀이를 하는 거고, 좋은 패 들고 우리가, 아, 이거 진짜, 38강땡 패가 될 것 같다. 그럼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지고, 한 달, 두 달 두고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 관심클럽 가입을 일단 무조건 누르세요. 이거 누르면 무료로 이제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무료 문자만 받아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해드리고 이렇게 뭐 돈 안 받고 제가 공부 시켜드리잖아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여러분들 노력 안 하면 돈은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저기, 뭐야, 기회, 뭐라 그럴게요. 하느님도, 뭐야, 도와주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예? 그래서 기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예, 유료 서비스 가입해서 상품 가입 여기 누르시면 되고, 아, 나 그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주도 신공하고 같이 좀, 하고 싶다. 하시면 고객센터 1666, 1666 22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5시 반까지 전화 받습니다. 5시 반까지. 그러니까 5시 반까지 전화 받으니까 5시 반 넘어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무조건 누르세요. 예. 안 누르면 배신이야, 배신. 예. 안 누르면 배신입니다. 자, 이제 연휴니까 예, 새해 돈들 많이 보시고 연휴 이후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